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수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프였고요. 모든 수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것이 선으로 표현됐었는데요. 우리 정비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표현됐었죠. 근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반비례 그래프를 공부해 볼 겁니다. 반비례 그래프 식이 뭐였죠? y는 x분의 a의 형태. 자, 이 형태의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또 비례상수에 따른 성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 볼 거거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심플합니다. 그죠? 바로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 대해서 성질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A의 보호에 따라서 뭐 1사분면, 3사분면 지나고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는 것도 있을 테고, 지난 시간에 했던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집중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함께 칠판으로 가서 개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이제 개념서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수 x의 값이 0을 제외한 수 전체일 때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비례보다 뭔가 좀 앞에 많이 써져 있어요. 일단 뭐 x가 0은 안 되나 봐요. 그죠? 그러한 수 전체일 때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왜 x의 값이 0을 제외할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가 0인 수는 생각하지 않죠. 결국 무슨 얘기냐? 분모가 0인 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x는 0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a가 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는 당연히 a가 0이면 어차피 0 나누기 몇은 0이니까 그냥 y는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반비례 그래프가 안 되겠죠. 그래서 a도 0이 아니어야 되고 x의 값도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첫 번째 줄에 있다라는 거. 정비례 그래프와의 차이점 여러분들 일단 잡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되는지를 우리가 아래쪽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2의 그래프,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지금 12로 바뀌었죠. 그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린다. 뭐였죠?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찍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서 XY 값을 갖다가 몇 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x가 이제 12의 약수여야지 y가 정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x에다가 뭐 1, 2, 3, 4, 6, 12,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렇게 우리가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x에다 먼저 1, 2, 3, 4, 6, 12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넣어봤더니 y의 값은 1 넣으면 y의 값이 12죠. 2 넣으면 2분의 10이니까 6이 될 겁니다. 3 넣으면 3분의 10이니까 4가 될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봤더니 이렇게 y의 값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2,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일 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일 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란 얘기죠. 자, 물론 이 사이사이에 뭐 1.01도 있고 1.02도 있고, 그죠? 뭐 2.5도 있고 2.6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y 값이 계속 변할 텐데요. 결국 우리가 일단 요 정수인 점들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x축, y축 놓고 조금 작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가 1일 때 y의 값이 12라고 했습니다. 자, 요만큼을 1이라고 해 볼게요. 1일 때 y의 값 12 여기쯤 한번 찍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x가 2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y의 값이 절반으로 6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x의 값이 3이었더니 y의 값은 4가 되더래요.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우리가 만나는 점 찍으면 되고, x가 4면 y가 3이 된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뭐 6이면 y는 10이면 x가 12가 여기쯤 있다라고 해보면 y의 값은 1이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봤더니 지난 시간에 정비례에서는 요런 식으로 찍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해 봤더니 하나의
직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반비례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하려고 했더니 여기로 와버리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위로 와버렸어요. 야,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쫙 그을 수는 없겠구나. 그럼 이 사이사이의 점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쉬어야 된다. 결국 뭐가 돼야 된다? 곡선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반대쪽 음수인 쪽을 점을 찍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직접 한번 모눈종 위에다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x, y 값 정수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봤더니 휘어진 곡선인데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뭘 기준으로 마주보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마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반대로 이쪽으로 내려가서 찍힌다는 얘기고요. 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에서 위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 두 개란 얘기죠. 그 두 개인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찍어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모양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요거 살짝 지우고서 볼 텐데요. y는 x분의 a의 그래프 a의 부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숫자 몇 개를 양수인 것도 예를 들고 음수인 것도 예를 들어서 더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 이제 정리하는 단계니까 함께 우리가 가보면 a가 0보다 클 때,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비례상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y는 x분의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x가 양수일 때 y는 뭐가 될까? 양수분의 양수니까 y도 양수죠. x가 음수이면 뭐가 되죠? 음수분의 양수니까 y는 음수.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고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더라라는 거예요. 뿔뿔 마마 뭐였습니까? 1, 4분면과 3, 4분면.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에는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즉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y는 x분의 음수의 형태야. 자, 그러면 x가 양수일 때 양수분의 음수니까 y는 거꾸로 음수가 되죠. 자, x가 음수이면 뭐가 됩니까? 음수분의 음수니까 거꾸로 같은 보의 나눗셈은 양수. 보겠습니다. x가 뿔일 때 y가 마, x가 마일 때 y가 뿔, 뿔마, 마뿔 몇 사분면일까요? 뿔마는 4, 4분면, 그 다음에 마뿔은 2, 4분면. 그러니까 점들이 모두 다 2, 4분면과 4, 4분면에 찍히는구나.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2, 4분면과 4, 4분면에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A의 부호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쭉 가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쭉 가면 언젠가 X축과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지 않나요? 만나는 점 이렇게 오다 보면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까? X가 아무리 커져도 X가 어떤 큰 값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한 100,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Y는 예를 들어서 X분의 한 4 정도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X가 100이 됐어요. 100분의 4. Y가 0은 아닙니다. 1000분의 4에도 0은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X가 아무리 커져도 Y는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Y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점이 찍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X축에 가까워집니다. 단 만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x의 값이 작아져도 즉 y가 아무리 커져도 y가 아무리 커져도 x의 값이 0이 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분모가 0일 수 없다 그랬으니까 x가 0일 때의 y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y축과 그래프가 만날 수 없다.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만나진 않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생각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비례상수 a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났고 A가 0보다 작은 비례상수가 음수이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였습니다. 까진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죠. 선생님, 정비례에서도 A의 절대값에 따라서 뭐 그래프가 Y축에 가깝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반비례에서는 같은 부호일 때 그 값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있나요? 어떤 모양의 차이가 있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서 멀어진다가 결론입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서 멀어진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4의 그래프와 y는 x분의 9의 그래프와 마지막 세 번째로 y는 x분의 16, 요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1, 4분면 쪽만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물론 반대쪽에도 그래프가 그려지긴 합니다만 y는 x분의 4 같은 경우에는 지나는 한 점 대표적으로 찍어볼까요? x가 2면 y도 2가 되죠. 2분의 4가 2니까, 그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 y가 2인 요 점을 지나는 쌍곡선이 될 거예요. 맞은편에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y는 x분의 9 같은 경우는 x가 3일 때 3분의 9니까 y가 3 나와요. 그죠? x가 3일 때 y가 3이 나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y는 x분의 16 같은 경우에는 x가 4일 때 4분의 16이 4니까 4,4를 지나야 됩니다. 결국 x가 4일 때 y가 4인 요 점을 지나도록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럼 우리는 반대쪽에도 물론 똑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4보다는 9가 9보다는 16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4보다 9, 9보다 16 커지죠? 절대값이 커질수록 하얀색보다는 주황색이 주황색보다는 분홍색이 점점 축에서부터 X축과 Y축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 요 내용이 바로 정리한 결과고요. 실제로 우리가 간단하게 한 점만 찍어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서 멀어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제 이 내용을 한 페이지 한번 싹 정리한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A의 부호에 관계없이 일단 공통된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뭐라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고요. 이제 A의 부호에 따른 차이점. A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각 4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와, 이건 또 얘기 안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비례에서 했으니까 가볍게 살펴보고 A가 0보다 큰 쪽만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우리가 A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X를 증가시켜 봤어요. X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오는 게 증가일 거 아니에요. 그죠? X를 증가시켜 봤더니 그래프 위의 점으로 오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라는 건 Y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고 3, 4분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X를 증가시켜 봤더니 오른쪽으로 보내봤더니 그래프 위의 점으로 가려면 아래로 가야 되니까 Y는 감소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A가 0보다 작을 때겠죠. 2,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건 이제 정리했을 테고 각 4분면에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X를 예를 들어서 증가시켜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내보면 위로 가야지 그래프 위에 점으로 온다는 얘기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고요. 만약에 이 점에서 내가 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역시 X가 증가할 때 Y도 뭐한다?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따라서 증가한다. 마지막 내용이었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나요?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걸 생각보다 번거로워하기 때문에 A가 작을 때 반비례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해. 근데 정비례는 A가 컸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 이게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근데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셨죠? 반드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뭐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좀 아까 선생님이 y는 x분의 12의 예를 들었을 때 분모 x에다가 12의 양의 약수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즉 y도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점들 몇 개의 xy 값을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뭘로? 곡선으로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 주의해야 될 게 x축, y축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나지 않도록 그려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개념하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개념하기 문제니까 우리가 개념 설명했던 거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들인데요. 자, 첫 번째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마지막 내용이 뭐였죠? 개념에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요 식을 만족하는 xy 값 몇 개를 찍은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해 준다 그랬으니까 x가 1이면 y는 6이 될 거예요. 1분의 6이니까 x가 1일 때 y가 6인 점. 뭐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x가 2면 2분의 6이니까 y는 3입니다. x가 2일 때 y는 3, x가 3이면 y는 2. 그다음에 x가 4면 4분의 6은 4분의 6 복잡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x에 6을 넣어서 6분의 6은 1. 4, 5, 6이니까 4, 5, 6이니까 6일 때 1인 점. 요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하되 반대쪽에도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칭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점을 찍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비례상수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8. 그러면 조금 아까 개념에선 그냥 말로 했었는데요. 예상컨대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질 거예요. 개념대로면. 정말 그런지 볼까요? x가 1이면 1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y가 마이너스 8 나와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8. 저 아래 찍힌다는 얘기죠. 그죠? 저 아래 찍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x가 2면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y가 마이너스 4죠.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4.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8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힐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네. 4, 4분면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x가 이제 음수란 얘기죠. 마이너스 1일 때 y가 8. 저 위에 찍히고 마이너스 2일 때 y는 4. 마이너스 4일 때 2. 마이너스 8일 때 이렇게 1 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려보시면 이런 식의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의 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칠판에 보이는 그래프는 한 쌍의 곡선이네요.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그 식이라는 건 y는 x분의 몇의 형태로 표현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럼 누굴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a를 숫자로 바꿔주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는 점이 누가 나와 있어요? 지금 9,3도 나와 있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도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편한 점 하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양수인 점이 편하니까 y에 3을 대입하고요. x에 9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9배 해주면 a의 값은 27이니까 a 자리에 27을 대입해서 식을 완성해주면 y는 x분의 27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함수의 식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살짝 팁을 드린다면 반비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례상수가 결국 지나는 점의 x, y 좌표를 곱한 거구나. 9, 3, 27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식에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지난 점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플러스 27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리한다면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비례상수는 식에서의 비례상수는 지나는 점의 x, y 좌표에 곱이 된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배웠었던 개념을 이용해 보면, 선생님이 팁 드린 걸 이용해 본다면 y는 x분의 24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닌 것, 이 그래프 위의 점의 특징은 뭐다? x, y 좌표를 곱하면 24가 돼야 돼. 이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죠. 대입하지 않더라도. 곱하면 24, 곱하면 24, 곱하면 24, 곱하면 24. 이렇게 되면 굳이 대입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0,0 원점은 기본적으로 지날 수가 없어요. 원점을 지나는 건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닌 것은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이용해서 빨리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좌표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자, 좌표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개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개념 써보면 y는 x분의 a 반비례 그래프에서 a의 절대값이 뭐할수록 클수록 y축에서 멀리 축에서부터 x축, y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비례상수의 절대값은 4죠. 두 번째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요. 1의 절대값은 1이고 2의 절대값은 그대로 2고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바로 5번. 이것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 선택지에서 만약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땐 거꾸로 절대값이 가장 작은 3번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개념하기 문제들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실전 문제 한번 가봐야 되겠죠? 함께 실전 문제 정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수 1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의외로 그냥 계산하고 답 내는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덜 하는데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나 많이 틀리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함수 y는 x분의 a는 반비례 그래프.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쌍의 쌍곡선, 원점 대칭인 쌍곡선 요거 기억해야 되겠고, a가 0보다 크면 1, 3, 0보다 작으면 2, 4,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축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건 잘못된 얘기죠. 참고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ax 형태의 그래프, 즉 정비례 그래프였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했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긴 해요. 어디에서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바로 위에 정비례 그래프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축으로부터, 좌표축으로부터 멀어진다. 그죠?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야 옳은 이야기였겠죠. 그죠? 좌표 축으로부터.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x, y 축과 만날 수 있었나요? 가까워지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a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자, 요 위에다 한번 살짝 그려볼 텐데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x가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보내봤더니 y는 아래로 내려와야 돼. 감소하는구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구나. 맞는 얘기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5번 보면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이니까 잘못됐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필수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2번입니다.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반비례 그래프네요. 이 그래프가 두 점 마이너스 2,8과 4,b를 지날 때 a 플러스 b에 값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선택지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거나 아니면 단답형이다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 조금 아까 드렸던 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비례상수 a는 반비례에서는
지나는 점의 xy 좌표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2와 8을 곱해서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둘의 곱도 비례상수 마이너스 16이 돼야 된다. 4b는 마이너스 16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0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쓰면 좀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입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y는 x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2,8을 먼저 대입합니다. 대입해보면 y의 8, x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y는 a에 마이너스 16 넣어서 마이너스 x분의 16까지 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런데 4,b도 지나니까 이제 4,b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y에다 b 대입하고 x에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6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4구나. 여기까지 구해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형일 때도 대비해서 답을 구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두 가지 방법 풀이 알려드렸으니까 빠르게 풀 때 반비례 함수에서는 지나는 점의 xy 좌표의 곱이 비례상수가 언제나 된다라는 거,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서술형일 때의 풀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응용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a 그래프 위에 점이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x분의 8이죠. 그래프 위의 점 m, n 중 m과 n이 모두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죠? 그러면 y에 n을 대입할 거고 x에 m을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m과 n이 모두 정수래요. 그러면 이 상태로 두고서 mn의 정수를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양변에 m을 곱해주면, 양변에 m을 곱하면 mn, 그 다음에 이쪽은 m 곱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과 n의 곱이,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8이 되도록 하는 정수 mn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바꿔놓고 봤더니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건 1과 마이너스 8, 2와 마이너스 4. 아래쪽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3은 안 되죠. 3 곱하기 몇이 마이너스 8입니까? 정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그 다음 8일 때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4개가 나옵니다. 더 있나요? 그죠? 더 있죠. 이번에는 m이 얼마일 때? 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m은 이렇게 한번 그대로 놔볼게요. m이 거꾸로 마이너스 1일 때 y가 8이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 4면 되고, 마이너스 4일 때 2, 그 다음 마이너스 8일 때 1. 이렇게 우리가 총 mn이 몇 쌍이 있다? 8개가 있다. 순서쌍 모양이 몇 개 나온다? 8개가 나온다. 직접 다 안 써드려도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건 1, 마이너스 8, 두 번째 건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몇 개가 나온다고요? 마지막까지, 이쪽까지. 그렇죠. 8개가 있다. 개수는 8.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8이 아니라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 잘 나오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약수가 좀 있는 거. 12 같은 숫자 잘 나오겠죠. 또는 18, 1, 2, 3, 6, 9, 18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약수가 좀 몇 개쯤 있는 수들이 비례상수로 잘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난도 4번 문제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서. 자, 이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두 함수 y는 4분의 3x와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이다 라고 했습니다. 점 a의 y좌표가 3이래요.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위에 제목을 보니까 두 그래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교점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교점은 만나는 점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맞아요, 그죠? 만나서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인데, 지금 여기서는 직선과 곡선입니다만,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 의미가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무엇을 갖냐면, 이 점을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 또는 뭐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점의 좌표는 직선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곡선 위의 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점의 의미는 직선도 지나는 점이면서 곡선도 지나는 점입니다. 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직선도 지나면서 곡선도 지난다. 지난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대입하면 성립하는데 결국 요 식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이 식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바로 이 점의 좌표가. 그런데 A점의 Y좌표가 3이죠? X좌표를 한번 M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점이 결국은 M,3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요 점은 요 식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 요 식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요. 근데 M을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먼저 위의 식에 대입해야지 M이 나올 겁니다. 자, Y에다 3을 대입해 보고요. X에다 M을 대입해 봤더니 요렇게 정리가 되죠. 자, 양변 4배 보고 3으로 나누면 M의 값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A점의 좌표가 4,3이구나. 이 점이 4,3이구나. 그럼 그 점이 이제 누구도 만족한다고요? 바로 그렇죠. 요식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입해보면 Y에 3, X에 4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4배 해주면 A의 값은 12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이 문제 정도면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형태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정비례와 반비례를 둘 다 배웠기 때문에 한 좌표 평면 위에 두 개를 같이 그려놓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기죠. 이 문제에서의 핵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점, 만나서 생기는 점. 그것의 의미는 그 점의 좌표는 결국 두 그래프의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 즉, 두 식에 모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좋은 문제 하나를 또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로 칠판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없기 때문에 혹시 예습해 온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 이 문제 없는데 잠깐 풀 시간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 선생님이 풀이할 테니까 귀 막고 눈 막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답 확인하셔도 되고요. 요런 문제도 있구나 라고 일단 편안하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있습니다. A점이 마이너스 3,B래요. 요 점이 마이너스 3,B, C점이 3,-B, 3,-B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함수 y는 x분의 a 그래프 위에 있대요. 이 두 점 모두 다 요 곡선 위의 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24래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24야? 에서 우리는 딱 멈추고 누굴 구할 수 있을까요? b를 구할 수 있겠죠. 왜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차피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인데 가로의 길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니까 6 떨어져 있어요. 세로의 길이는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도 b잖아요. 그죠? 거리는 b니까 2b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곱이 직사각형 넓이니까 6 곱하기 2b 요게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넓이가 24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12b가 24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b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 b의 값은 얼마다? 2다라는 것까지 먼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살짝 지워볼게요. 이제 자, 그럼 b 자리에다가 우리가 2를 한번 써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은 뭐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결국 C점의 좌표는 3,-2구나. 3,-2. 그리고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구나. 마이너스 3,2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구하래요? B는 구해놨고 A와 B 합이라는 얘기는 A도 구해야 된대요. A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 반비례 함수에서 이 비례상수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 이 그래프를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a에다 뭐 할 겁니까? 우리는 대입해주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입해보면 y에 마이너스 2, x에다 3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에 3배 해주면 a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 a 플러스 b의 값은 이쪽으로 와볼게요.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6과
2의 합이니까 결과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추천 문제까지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물론 다 조금 있다가 자막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되는 거, 이제는 반비례 그래프를 배웠잖아요. 그죠? 잘했죠?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를 막 설명하고 나면 정비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헷갈려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 각각의 개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 처음에 얘기했지만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를 한 강에 다 다루지 않은 이유, 섞여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 정비례 그래프 먼저 설명드렸으니까 정리하시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 따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둘을 비교해서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 지나는 직선, 반비례는 반대로 원점을 절대 지날 수 없죠. 축과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직선, 쌍곡선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죠.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의 모든 점에 x좌표와 y좌표의 곱은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뭐였죠? 바로 비례상수 a가 된다라는 거.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었죠. 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서 x가 0일 때는 y 값이 존재했나요? 0분의 몇은 없으니까 y 값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 말을 바꿔서 우리는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x가 0일 수도 없지만 y가 0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